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테마와 이슈들은 2분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의 이지환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뭔가 시장의 지수도 빨간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오르는 종목의 수가 많아 보이던데 도대체 어떤 쪽에서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슈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동 리스크가 또 확산이 되고 있어요. 5차라고 합니다. 거의 러우 전쟁도 지금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참 걱정도 큰데요. 특히나 어제 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에서 살해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며 석유와 이 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이 연속이 됐거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러한 종목들 좀 흐름이 보이긴 했는데 일단 새로운 테마가 등장한 건지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위원님, 우리 7월에 테마주가 정말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뭐 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번에 이렇게 석유와 해운주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진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란이 이제 들어오면서 5차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이제 중동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는 원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쟁이 터졌을 때 유가가 잠깐 올랐을 때도 금방 제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중동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민족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결국 이란이 참전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란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쪽에 또 종주국이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는 거죠. 사우디에 있는 와 이란이 접하고 있는 해협을 막아버림으로써 여기에 이제 유조선들이 못 다니게 되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더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유가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의 싸움이 시작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양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이제 셰일 오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갈등 때문에 거기서 기름을 또 가져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과거처럼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하나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D-Day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한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때 중국에서 스포츠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에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국제적으로 좀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말을 먼저 했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먼저 미사일부터 쐈겠죠. 따라서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는 순간부터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요 스포츠 경기와 전쟁과의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면 나름대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전쟁이라는 게 하루 잠깐 나오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꾸준히 또 몇 년째 지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종목 잘 고른다면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하다라는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건주들이 시세가 나왔는데 윗골이 좀 달려 있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SG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고점을 딱 기록하고 4,000원 어제 넘었었는데 오늘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빠르게 다른 종목들로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또 윗골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장중에도. 재건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재건주가 최근에 한 단기간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었죠. 그동안 이제 AI 모멘텀이 좀 주춤했었고, 금리 인하 모멘텀도, 죄송합니다. 한번 모멘텀이 형성된 이후에 한 발 물러서면서 사실 금리 인하 모멘텀과 AI 모멘텀이 주춤한 사이에 거의 재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을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최근에 이제 제일 좋았는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AI 모멘텀에 대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또 펼치고 있고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가셔야 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도 이제 다시 포커스를 받죠.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AI 모멘텀과 금리 인하 모멘텀은
가장 핵심 모멘텀이고 장기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때, 이 모멘텀이 좀 쉬어갈 때 재건이나 경기 확장 모멘텀이 중간에 좀 반짝은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 재건 경기 확장 쪽은 트럼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데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테마 자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 동결에서 일어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섹터 전체보다는 개별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AI 모멘텀과 여기서 금리나 모멘텀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면 재건 모멘텀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일단 조금 관점으로 보시고 물론 이제 이 테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략은 또 그때 갖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짧은 관점으로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7월 한 달 동안 이런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재건주가 그 안에서 상당히 시세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좀 조절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8월은 좀 테마주보다는 이런 좀 탄탄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 테마 통해서 과연 또 한 번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될지 얘기해볼게요. 전력 설비입니다. 상반기에 참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다시 또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다가 가끔씩 뭐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실적 이슈도 있을 때 한 번씩 또 시세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또 큰 이슈들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AI 투자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고 그동안 주춤주춤했던 구리값이 반등하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전력 설비주가 갈 수 있을까? 차영주 위원님, 전력 호황부터 해서 구리값 급등 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좀 강하거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여기서 랠리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선과 전력은 제가 AI 차기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AI 같은 경우 우리가 하드웨어,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봐야 되고 이것이 분명 한 2, 3년 내에 과잉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려왔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자체 칩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3, 4년 뒤에 2, 3년 내지 3, 4년 뒤에 다 쏟아져 나오면 그걸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3를 만들어낸다. 빠르면 올 가을에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당장 전력 설비 하나 세운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주도주로서의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HBM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에 상관없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지 간에 무조건 전력은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호흡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반기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올랐지만 지금 일단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신규 편입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포트폴리오 상에서 한 20, 30% 정도 내가 여기서 담아야지라고 한다면서 조금씩 모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한 차례는 뭐든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전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지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건 언제냐? 서서히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전력과 전력 인프라는 절대 버리셔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모아가게 된다라면 결국 지나고 나면 이런 거야말로 저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2, 3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묵혀두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섹터이니만큼 2, 3년 길게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차근차근 모아가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차 위원님, 그러면요 종목으로 한번 압축을 해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대표적으로 딱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쉬어갈 때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시선을 넓혀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대일렉이라는 LS일렉 같은 경우도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날 특히 현대일렉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왔을 때 20% 올라갔고 맞아요. 그 다음 날 이제 고점을 잠깐 뚫었다 네.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라면 오히려 조심하자. LS 일행 나오는 날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 결국 동반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빠지냐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실적이 반영됐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킨을 한 두세 마리 먹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조정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서두를 단계는 아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 특히 해저 케이블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 자, 구리 가격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실 때 경기 민감주로 보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야 구리가 늘어난다라는 거지만 현재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결국 전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저는 그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전선주들과 이런 어떤 변압기 같은 경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 가져간다라면 5대5 정도로 가져가는 전략. 지금은 전선이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더 붙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또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쪽에서도 역시 조정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만큼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 하나의 대여로서 전력 설비 쪽에 시장에 굉장한 또 훈풍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던 게 산일전기의 상장이었어요. 그런데 반짝 하루 이제 상장하고 나서 약간 또 쉬어가더니 또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도요. 오늘 15% 정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또 윗골이 길게 달고 있습니다. 7% 정도 상승해요. 이거 변동성이 크네요. 지금 올라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기기는 롱텀하게 봐야 되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이 중간중간 쏟아질 때 이제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력기기가 지금까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비해서도 모멘텀이 상당히 중첩돼서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프라부터 AI부터 어떻게 보면 친환경까지 여기에 중동발 모멘텀까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가장 활발한 게 전력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대부분 롱숏 전략이 롱의 1번이 전력기기고 숏의 1번이 2차전지라는 전력기기와 2차전지가 서로 대칭하는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차익 매물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전력기기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전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멘텀에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전력기기도 오늘 그 안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변압기에서 지금은 배전 솔루션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큰 폭으로 옮겨가는데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맞바꿈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LS 일렉트릭이 하반기에 배전 솔루션 쪽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실적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현대 일렉트릭 쪽이 월등했죠. 이제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여전히 시장은 변압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양적 확장에 주목을 한다. 그러면 전력기기 내에서도 배전 관련되어 있는 쪽보다는 여전히 변압기와 관련되어 양적 확장 쪽에 주력으로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을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종목이 이전보다는 좀 압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은 이제 종목 상태에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현대 일렉트릭을 계열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부품 소재 쪽으로 압축한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력 설비 이쪽 섹터는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은 이제 중심주 측면으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7월이 반도체주에게 있어서 좀 악몽의 달이었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울고 웃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완전히 그게 연동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안 좋을 땐 연동이 잘 됐는데 어제같이 이렇게 간밤에 엔비디아 많이 올랐는데 우리 종목들은 좀 뭔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어제 오른 게 미리 반영된 거다라는 얘기 있어요. 차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반도체주 오늘 이게 다인가요, 상승이? 만약에 어제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5% 정도는 올랐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더군다나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인데요. 이제 저는 이런 관점이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하면 미국과 우리가 지금 그 주요 메이저들이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롱숏 펀드라든지 이런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전략이 구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엔비디아가 10% 정도씩 반등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공매도의 청산이라든지 롱숏 펀드의 청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다라면 한 5, 6% 정도 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파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변동성들이 작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우리가 좀 덜 우리가 또 빠져야 되고 이런 도식이 지금은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서로 간에 으쌰으쌰 올라갔지만 일단 올라가고 나니까 처음엔 그런 거죠. 이지환 대표와 제가 이제 같이 길을 걷자라고 했지만 중간에 길을 가다가 제가 피곤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이 정도 왔으면 됐잖아. 난 쉬었다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처음에 올라갈 때는 올라왔지만 이미 특정 펀드에서 청산이 나와서 이익을 확정해서 보너스를 받아갔다. 그럼 나도 보너스 받아가야지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엔비디아 우리를 같이 보지 말자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그 파생과 연계돼서 롱숏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안 하시고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라면 하이닉스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현 구간에서 횡보입니다. 현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이 힘을 좀 모아간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저도 엔비디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오늘 하이닉스가 20만 원 위를 당연히 뚫어주겠지만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올라갔다 꼬리 내리는 것보다 지금 옆에서 횡보하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려면 옆으로 기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모양이면 상당히 바닥 잘 다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8만 원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힘을 모아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파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다시 저는 상방향으로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단기간에 직전 고점을 뚫어야지라고 보시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지환 대표님,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8월은 좀 지난달과는 다를까요? 반도체 쪽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온 것도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조정의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콜포 레이티오를 봤을 때 풋 옵션이 비정상적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번 옵션 만기 이전부터 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하방 배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최근에 이 콜포 레이티오가 거의 풋 쪽이 청산이 되면서 하방 배팅이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 요 며칠 내에 이제 나왔죠. 그러다 보면 하방 배팅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고 하방 쪽으로 배팅했던 부분들이 이제 청산. 결국은 풋옵션과 관련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다시 한매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그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로 급등이나 급락은 매집과 매집이 아니라 한매가 혹은 손절성 물량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주식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하방 쪽 물량이 청산이 거의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장을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물량을 유도하겠다는 거고 미국 장이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프로그램 물량을 유도시킨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시간을 벌어서 하방 쪽 물량을 청산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뒤늦게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하방 쪽 물량이 청산되는 파생 쪽 물량이 청산되는 시점부터 아마 다음 주 초중반이면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접근을 했다가 장중에 밀리면서 좀 물리셨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은 절대 물량을 잘 보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다음 주 초중반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반도체를 한번 저점에서 잘 공략하는 시점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격 조정의 또 마무리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우리가 매수할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차영주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가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 투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좀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하반기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한번 뚝 떨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대표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따라가셨던 분들은 조금 약간 속이 좀 상하셨을 것 같아요. 20만 원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모아가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면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얘기만 짧게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들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청바지 만드는 회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데 왜 엔비디아 GPU를 대적할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을까요? 애플도 그렇고 다양한 업체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칩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삼성도 쉽게 못 해냈잖아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얘네들이 해내겠다? 결국 이 시장 파이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자고요.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내 못 버내는 계속 노이즈로 작용할 거지만 청바지 만드는 회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8월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이오네요. 7월에 빛났었어요. 제약 바이오가. 약간의 반도체 대안주로서도 뭔가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8월에도 이쪽이 대장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해서 탄탄한 성장률을 나타냈었고요. 오늘도 개별 종목들 호재가 있는 경우에 많이 오릅니다. 녹십자,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들, HLB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전체 섹터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지환 대표님. 제약 바이오주가 8월에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 업종은 일단은 이것도 역시 이제 호흡을 좀 길게 하반기를 주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을 앞서 말씀드렸던 AI 모멘텀이나 혹은 금리나 모멘텀 여기에 시적 기반의 경기 확장, 경기 민감주까지 우리가 본다면 제약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올해부터 활발하게 불고 있죠. 이거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원래 2, 3년간 제약주가 전성기가 오게 되고 팬데믹 때 출시하지 않을 때 신약이 이후에 2, 3년간에 몰려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이거는 과거의 사례도 비슷했던 경우가 많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나 수혜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이기도 하죠. 그러면 실적 기반에 대한 모멘텀과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를 다 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 기반으로 가는 중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실적은 좀 그 주가 흐름은 양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볼 때 이게 테마성이냐 펀더멘탈이냐를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서 올 1분기 1월 달에 불었던 쪽은 테마에 가깝죠. 탈모나 혹은 비만 이런 테마에 가까운 쪽이 불었다면 지금은 신약 기반에 의해서 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철저하게 실적 기반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테마성일 때 바이오주가 좀 유리했다면 뒤쪽이 실적 기반으로 가서 금리나 수혜를 본다면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녹십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액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중성주 못지않게 상승하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테오진이나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강했던 종목도 여전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단기적 관점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중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또 제약 바이오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 섹터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종목 하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차영주 위원님, 오늘 HLB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간암의 발병률 계속 증가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하원에서 간암 치료 연구 지원 법안을 내놨는데요. HLB의 간암 신약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뭔가 상승에 있어서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른 부분들이죠. 물론 간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크지만 이게 이제 수혜를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작은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랑 HLB랑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자고 들면 좀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HLB가 이제 특정 어떤 이 이슈로 올라가는데 저는 어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하고 방산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방산이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조금 밀렸던 게 제약 바이오인데 오늘 삼바가 한 2.7% 밀립니다. 네. 일단 차트가 약간 좀 불안해져.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약품이 어제 크게 밀렸다가 오늘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맞아요. 반등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방산이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의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밸류와 강아지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걸었다면 이제 이 강아지가 잠깐 멀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일 방산이 오늘 들어준 거 말고 다시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면 제약바이오도 한번 차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내일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행보가 필요한데 자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산이 나빠서 흔들리는 거 아니죠? 전쟁 리스크가 있는데도 어제는 빠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삼바가 약간 주춤하다. 100만 원이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나도 이 늦어도 싫고 그냥 길게 볼 거야 하면 그냥 눈 감고 묻어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챙길 건 챙기자라고 본다라면 내일 일단 방산과 바이오는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일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방산과 바이오 쪽 수급까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앞서 AI 또 모멘텀 있다 보니까 오늘 의료 AI가 다 같이 좀 올라가는데 셀바스 AI가 17%대 강세 나타내면서 대장주 역할하고요. 뷰노도 8% 이상 성장하고 있고 오늘 JLK 뭐 이러한 종목들 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특허 이슈도 있고요.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등등 있는데 이지환 대표님,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성장성을 보면서 접근할 종목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의료 AI 종목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일단 노출된 이유에 따라 네. 들어가는 것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의료 AI 주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에서 제일 초창기에 불었을 때 가장 먼저 테마가 형성됐던 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순환매로 보시고 짧은 관점으로 보시고 방송에 나올 때 좀 들어가면 좀 늦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호재가 또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또 혹시나 높은 가격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주의하자 이런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늘 게임 이야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을 기어가던 게임주에게 있어서도 뭔가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참 많아요. 금리 인하도 사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신작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큰데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많거든요. 그리고 게임스컴 2024도 있고요. K게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차영주 위원님, 삼박자 호재가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모멘텀이. 이제는 게임주 눈치 보지 말고 매수 버튼 눌러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 매수 버튼 저는 눌러주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중기적인 전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상반기 때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신 분과 매매를 적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매매를 적게 하신 분이 수익률이 많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상반기 때 돈을 못 벌었다? 내가 이제 하반기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게 가져간다라고 보면 지금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장은 오히려 짧게 끊어쳐야 되는 장인데 저는 게임주 지금 아까 세 가지 호재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는 호재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도 같이 가죠. 그렇죠. 게임 엔터가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기다렸었는데 JYP 엔터가 먼저 일본의 이제 공연으로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은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작에 대한 트리거들이 있죠. 이게 이제 수익성 개선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엔터라는 한 묶음이 동시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중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8월 달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지금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반도체, 우리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수급의 변동성이 생긴다고 해서 그럼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밸류업? 이건 개인하고 안 맞아. 근데 지금 게임하고 엔터가 새로운 뭔가 쑥싹쑥싹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한 어떤 단기 테마주들보다는 야, 이거 물려도 실적 나오는 거 아니야? 주가가 이 정도인데? 라고 본다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려도 실적이 나오는 것. 네,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게임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넥슨 게임즈입니다. 차영주 위원님, 22%, 23% 급등하다가 지금은 20%, 26%까지 올랐었네요. 지금은 20% 정도로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신작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작용하면서 신고가를 빠르게 기록했거든요.
현재 주가 위치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좀 부담되죠. 좀 부담되는데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게임주들은 대안이 좀 있죠. 우리가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막 누가 앞서가는데 그걸 따라가려니까 내가 체력이 안 돼요. 너는 가라. 그럼 나는 천천히 갈게라고 해서 차라리 넷마블이나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신작에 대한 트리거들이 있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고 차트도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다 들어준 겁니다. 바닥에 다 들어준 거기 때문에 움직임도 활발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넥슨 게임즈를 잡기보다는 잘 가라고 응원해주면서 뒤에 있는 종목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주는 사실 그 섹터를 보면 이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옥석 가리기 중요한데 두 분 모두 각각 마음에 드는 게임주 하나씩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차영주 위원님부터. 저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지환 대표님도 넷마블 하려고 하셨나요? 저 넷마블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차트도 지금 넷마블 켜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역시 이제 차영 소장님도 좋은 종목을 먼저 하시다 보니까 넷마블 그리고 크래프톤도 생각보다 게임주가 변동성이 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든요. 단번에 변동성이 커지진 않지만 게임주 치고는 상당히 우상향 그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종목도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 종목도 있고 게임주가 지금 전체가 숲을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개별 종목은 이제 결국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은 제 1번 선호주는 넷마블이 가장 눈이 가고요. 그거는 이제 신작이나 실적이나 이 기반 대비해서 주가 지금 현재 밸류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를 놓고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넷마블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또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역시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제일 선호가 눈에 보입니다. 네, 두 분의 탑픽으로는 넷마블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아스달 연대기까지 또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K게임의 위상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크래프톤 같은 대형주들 쪽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월의 첫 거래일 이슈 이분들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S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